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터뷰, 대학 원서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각 대학별로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는 절차인 인터뷰에서 저희가 이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인터뷰할 때 어느 정도의 길이로 인터뷰를 하는지와, 그리고 인터뷰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는 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부분이 합격하는 데 큰 영향은 안 미치지만 떨어지는 데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하고 꼭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이어서 몇 가지 좀 더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질문들과 사례까지는 힘들 수 있겠지만 좀 더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지금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계속 알룸나이 인터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따로 받으시나요? 교육은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오래된 편이지만, 예전에 이제 학교를 지원할 때 오히려 했던 인터뷰 경험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다 인터뷰를 해본 학생들이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직장 구하거나 할 때 많이 해봤으니까, 초짜들은 다니죠. 교육은 없지만. 어때요? 학생들 올 때 많이 떨면서 오지 않나요? 매우 떨죠. 네, 매우 떨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뭐 입사원서 준비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솔직히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 뭐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질문의 내용들이 조금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컬럼비아뿐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뭔지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학생들도 이제 조만간 인터뷰 시즌이 들어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는지 한번. 네. 일단 저번에도 1화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터뷰의 목적은 원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면들. 왜냐면 원서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에세이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학교에서는 알고 싶은 건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받는 그 학생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도 주어진 임무는 원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학생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 혹은 어떤 사회적인 요소, 이 사람이 정말로 이상한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고 싶고 또 어떤 특별한 점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여기 가져온 것은 컬럼비아 Alumni Representative Committee에서 ARC라고 저희는 하는데 그 ARC에서 이제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 요령에 대해서 굉장히 프린트를 몇 장을 해왔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번 동영상의 포인트는 6개의 질문, 여기서 이제 suggested questions라고 하는데 그런 6개의 질문들 이걸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학생의 어떤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쉬운 질문이죠. 너의 그 학교 업무, 교과 업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학습적인 면 말고 너의 관심사가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물리를 좋아한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이제 다 obvious 하죠. 그리고 수상 실력도 있을 테고 성적도 있을 테고 AP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 성적도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너의 관심사가 뭐가 있느냐. 이게 가장 easy한 어떤 아이스브레이커거든요. 그렇죠. 아이스브레이커. 그래서 대답을 하자면 본인이 양궁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아니면은 취미로 아니면은 나는 프라모델 조립하는 걸 좋아한다. 우표 수집을 한다든지 아주 간단한 질문이고 이게 간단하지만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너의 전공은 뭐 하고 싶니? 이런 생각만 하고 오다가 너 관심사는 뭐냐? 학업 말고 그렇죠. 라고 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준비를 아예 못해가. 아예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나는 컴퓨터 게임 좋아한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것도 굉장히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남자아이들의 한 90%는 다 컴퓨터 게임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핸드폰으로 웹서핑, 유튜브 본다 맞아요. 이런 거. 근데 사실 그것들이 다 굉장히 위태로운 답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태로운 답안. 제가 모범 답안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솔직하고 진솔한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불키 TV를 보면서도 내가 딱히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관심사가 무엇인가?
관심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보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인가요? 예, 두 번째 질문은 To which of your non-academic activities are you most committed? 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가장 시간을 할애하거나 아니면 관심사를 가지는 비학과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친구들하고 뭐 일주일에 2번씩 어디를 뭐 가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How has this affected your academic work?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건 막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하는 게 너무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솔직히 조금 리스키하겠죠. 그리고 네. 이것이 우리 학 과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쉬운 질문일 수도 있고 뭐 살짝 좀 애매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세 번째는 네.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네. 어렵지는 않지만 준비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세 그쵸. 번째는 예. 어떤? 세 번째는 질문일까요?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네. What do you have in common with your closest friends?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 공통점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는 질문이죠. 와. 너와 뭐 조금 더 낚시를 하자면 너의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니?부터 시작을 해서 살짝 얘기하게 한 다음에 그 친구 몇 학년이고 얼마나 알게 됐냐? 그 친구들하고 가장 공통점이 뭐냐? 그 다음에 질문이 How do you differ from them?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공통점이 뭐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라는 건 자기 종속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친구 나랑 이게 같아야 돼라는 중심으로 보지 쟤랑 나랑 다르지만 우린 친구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얘들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어려울 수 인성도 있어요. 볼 수 있는 질문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친구들하고 어떤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네. 이 관계를 유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질문이고요. 예. 커뮤니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인보브 될 수 있겠는지 그렇죠. 또 그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되게 어렵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예, 네 질문일까요? 번째는 이것도 이제 사실 이 질문하고 굉장히 연관돼 있는데 How important is diversity in the type of educational environment you seek?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그런 교육적인 환경에서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냐하면 다양성은 모든 대학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거를 굉장히 내세워야 되고 내가 다른 학생들과 똑같다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학생이 똑같다면 그건 굉장히 실패한 교육 환경이잖아요. 미국 대학교도 특별히 이제 그런 걸 중요하게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diversity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그러면 내가 이 diversity에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게 공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다른 학생들하고 비슷한 성적, 비슷한 과거, 비슷한 어떤 교육 학제를 겪고 나서 오는 것을 그다지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가 달라야 되고 네가 다른 사람과 뭔가는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특이한 점도 있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독특한 면을 이 커뮤니티에 콜롬비아 학교가 안 되면 콜롬비아에 이제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자기 분석과 자기 이해가 바탕으로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주관적인 생각과 어떤 열정들이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준비 예. 꼼꼼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답변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런 얘기도 나중에 한번 다음에 한번 그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편으로 네. 저희가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던 학생들과 나빴던 학생들, 뭐 기억에 남는 학생들, 뭐 아주 아쉬웠던 학생들을 제가 한번 얘기를 다음 편에서 해드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아주 명쾌하고 원하는 그런 답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건 또 따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번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 질문은 뭐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 이거 obvious한 겁니다. 누구나 다 예측할 만한 퀘스천인데 What is appealing to you about Columbia in particular? 콜롬비아가 당신에게 왜 특별히 appealing하느냐, 매력이 있느냐, 왜 관심이 있느냐. 이거는 자기가 리서치를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어떤 대학교, 지금 인터뷰하는 이 대학교에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내용이 없다면, 이유가 없다면 내가 사실 거기에 합격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로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가 뭐 얘는 뽑아도 안 올 확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굉장히 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그렇죠. 그런 주제일 것 같아요. 그냥 결국은 이제 학교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왜 이 학교와 너하고 또 학교가 너에게 예. 이런 관계가 되는 거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네. 왜 당신과 콜ум비아가 good match냐 이런 네. 얘기를 이제 질문해요. 예. 네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인터뷰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또 원서를 쓴 학생들에게도 제일 힘든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왜 이 학교? 그렇죠. 오려고 하느냐. 그리고 학교 왜 널 뽑아야 돼? 그렇죠. 예, 그것도 제가 좀 직구준 질문인데 네. 콜ум비아가 왜 너를 다른 학생들 말고 너를 더 합격시키고 다른 애들을 떨어뜨려야 되겠느냐라고 전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와. 어떻게 보면 제 월권적인 질문인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와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쉬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내가 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 정도 수준의 질문들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내가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요런 거 말고 또 추가되는 뭐 질문이 있을까요? 6번째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What specific book, article, or journal have you read in the last year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your thinking or perspective?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읽었던 책들, journal, 아니면 뭐 기사가 될 수 있겠고 기사, 영화도 될 수 있겠고 무엇인가가 너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의 어떤 지적인 여행, 지적인 어떤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학생들이 99%예요, 사실은. 공부한다고 하면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수가 있겠죠. 거의 안 할. 그렇죠. 뭐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거나 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포커스를 하고 싶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좀 넘어가면. 이거 너무 궁금한데 왜 이게 중요한 질문인지에 대해서 좋은 답과 안 좋은 답 그렇죠. 이런 걸 이걸 빨리 이거를 제가 듣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이거는 꼭 다음 시간에 한번 잘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너무 이렇게 주제 넘지 않는 한에서 말씀드리려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좀 보완해가지고 다음 편에서 조금 더 많이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